아직도 쓸 수 있지만 산화되고 녹슬어서 버린 면도날이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용 가능한 화장지를 낭비해 왔을까요? 다행히도 몇 가지 간단한 팁에 따르면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막 식료품점에서 돌아왔다고 가정해보죠. 장바구니는 신선한 농산물과 냉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A 유형이라면 아마도 빈 냉장고를 보고 어떤 종류의 정리 시스템 없이 안에 식료품을 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B 유형이라면 아마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식물을 분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든지 간에 매일 필요한 필수 아이템을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저장해왔다고 확신합니다. 달걀. 우리는 달걀이 작은 상자 포장에 예쁘게 담겨있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씩 집어서 냉장고 문에 있는 달걀 보관함으로 옮길 준비를 해요. 하지만 잠깐 멈추고 그곳이 정말로 달걀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곳은 달걀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냉장고 문은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 중 하나여서 달걀의 전반적인 품질을 손상시킵니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냉장고 안에 음식을 보관하는 올바른 순서가 존재한다고 해요. 냉장은 음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의 온도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주방 찬장 내부의 온도는 10도에서 21도 사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칸의 경우는 3도, 냉동칸의 경우는 영하 18도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냉장식품을 조리 온도별로 보관하세요. 가장 낮은 요리 온도 식품은 윗칸에, 가장 높은 요리 온도 식품은 아래 선반에요. 조리할 필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즉석 음식은 냉장고 첫 번째 선반에 보관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선반들을 조리 온도에 따라 정리하세요. 이 시나리오에서 달걀은 63도에서 68도로 요리되기 때문에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선반에 놓이게 됩니다. 자, 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빵돌이 빵순이라면 빵을 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빵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한 곰팡이는 빵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빵을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과 우유와는 반대로 냉장고는 빵을 보관하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대신 빵 조각을 분리해서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이제 봉지를 닫아 안에 공기를 모두 제거합니다. 가급적 빵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야 안전한 보관이 보장돼요. 이제 밀폐된 비닐봉지를 냉동고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빵은 그런 방식으로 3개월까지 버틸 수 있어요. 피클과 다른 양념식품병은 어떨까요?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뒤집어서 보관하세요. 네, 이런 제품들은 냉장고 문에 보관해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부엌을 떠나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들러붙지 않는 새 후라이팬을 살 때마다 그 위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기 전에 팬을 요리해주세요. 먼저 기름이 필요해요. 팬 가장자리에 기름을 바르고 약 60초 동안 오븐 안에 두세요. 열을 흡수하게 한 다음 팬을 오븐에서 꺼내 식히세요. 여분의 기름을 닦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기름은 표면이 고르게 될 때까지 팬의 작은 틈이나 구멍을 메워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제 팬을 고온에 노출시킬 수 있고 그래도 손상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욕실용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지는 쉽게 낭비되는 가정용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별 노력을 하지 않아요. 화장지를 거는 방법에 대한 고전적인 위아래 논란과는 별도로 우리가 자주 무시하는 덜 알려진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화장지 거는 방식에 대한 논란을 잘 모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화장지를 거는 올바른 방법이 느슨한 끝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벽 쪽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만 드럼롤 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만약 끝부분이 위를 덮도록 이라고 추측했다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위를 덮는 방식이 화장지의 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벽에 세균이 모이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지의 특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화장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화장지 거리에 화장지를 걸기 전에 롤을 눌러줘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화장지를 누른다는 건 화장지를 바닥에 옆으로 놓고 가운데 구멍이 타원형에서 거의 납작하게 될 때까지 손으로 눌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화장지 롤을 납작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실이에요. 목적은 화장지가 회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심이 원형인 상태로 걸면 화장지가 너무 쉽게 회전해요. 그러면 화장지 사용자가 생각 없이 무제한적으로 화장지를 사용하게 만들죠. 종이를 당기는 힘에 따라 필요로 한 화장지보다 2배 또는 3배의 종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초과 화장지를 다시 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장담해요. 결국 엄청난 양의 화장지를 낭비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타원형 화장지는 회전이 더욱 통제되고 따라서 화장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면도날로 넘어갈게요. 만약 5일 전에 산 면도날이 이미 욕실 습기로 녹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면도날을 사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걸 잘 들어보세요. 면도날의 수명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욕실 캐비넷에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만 안다면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면도날의 금속과 상극이라는 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면도날을 사용한 후에 특히 샤워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다면 항상 말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면도날을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욕실 밖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더 오래 갈 거예요. 녹슨 면도날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피부에 해로울 수 있고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를 샤워에 물 웅덩이에 엎어두는 건 절대 안 돼요. 명심하세요. 시원한 샤워 후에 어떤 사람들은 침실로 들어갈 거예요. 취침 시간이 가깝다면 보기 좋고 쾌적한 나이트 스탠드 향초에 불을 붙이고 기분 좋은 화이트 머스크와 따뜻한 바닐라 향을 최대로 즐기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초가 너무 빨리 타버리면 이 방법을 시험해보고 초가 정말로 더 오래 가는지 알아보세요. 양초의 심지를 여러 번 다듬을 수 있고 가능한 한 물과 습기로부터 멀리 보관하세요. 그러면 촛농이 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느리게 연소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양초에 관한 추가 팁. 양초를 다 태운 후 유리병을 버리지 마세요. 만약 양초를 끝까지 사용했다면 축하합니다. 물을 좀 끓이고 세제와 따뜻한 물로 용기를 씻고 남은 왁스를 닦아낸 후 병을 재사용하세요. 다육식물을 심을 수도 있고 미술용품을 저장할 수도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아셨죠? 습관의 작은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서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화장지로 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세요.